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우리 의학이 지금 다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과로 분류가 됨으로써 통증 있는 환자를 통합적으로 볼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신경을 보는 과가 있지 않느냐? 신경과. 맞습니다. 근데 신경과는 주로 머리와 이 척추를 따라서 여러 가지 신경 질환을 보고 통증을 다루긴 하지만 이 골반 안쪽에 있는 이 신경을 다루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부인과 의사가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게 가장 적합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저 또한 그걸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정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만성 골반 통증의 원인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자기가 통증이 만성 골반 통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통증을 단순히 내가 정신적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치료를 잘 받으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반에 있는 신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골반 신경 중에 하나가 하하복 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총이 주로 우리 골반 뒤쪽,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의 뒤쪽입니다. 자궁의 뒤쪽. 근데 골반 안쪽에 이 신경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이 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 피부로 가는 신경, 그 동맥의 근육을 이완 혹은 수축시켜서 그 피부로 가는 혈액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골반 통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보면은 손발이 차갑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배가 차가워요. 배가.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손발이 되게 차고 배가 차신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골반 안쪽에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하복 신경총에 신경이 항진됐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항진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과 부교감은 나눠집니다. 근데 그거 중에서 교감신경의 대표적인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하복 신경총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교감신경계고요. 물론 여기 상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부에 있는 이 신경총이 자궁내막증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만성 골반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경총이 자극이 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교감신경이라 함은 우리가 적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교감신경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내가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고 그때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빨리 그 적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이 소화기관 그리고 방광 그리고 자궁 그리고 장 쪽으로 가는 혈액량을 확 줄여버려요. 그리고 이 운동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혈액이 어디로 가냐? 다 머리로 가죠. 이렇게 최대한 머리로 많이 가서 빨리 생각해서 어떻게 도망갈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혈액순환 및 운동을 억제시키니까 배에 가스가 차는 거죠. 그리고 변비가 오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손발이 차가워지고 모든 혈액은 머리로 가게 됩니다. 자,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눈동자, 특히 홍채가 늘어나야 되죠. 이렇게 늘어나니까 조금만 빛이 와도 눈이 부신 거예요. 그리고 입안은 바짝바짝 마르죠. 그리고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화는 안 되니까 계속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신경총이 조금 더 항진되면은 그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체성신경이랑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마치 여기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심장이 아프면 왼쪽 팔꿈치가 아파요. 그리고 요로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아픕니다. 실제로 아픈 건 심장과
요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그 신경과 연결된 체성신경, 우리 몸 겉을 담당하는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고 거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하하복신경총이 자극이 되면은 그 하하복신경과 연결된 대표적인 부분이 이 허리입니다. 허리. 그래서 여기가 아프면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죠. 따라서 그 하하복신경총에 어떤 식으로 자극이 되든 간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두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 환자들이, 신부자궁내막증 환자들이 양쪽 자궁 청골이 있는데 주변으로 이렇게 병변이 있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양쪽 옆구리부터 앞쪽까지 이렇게 통증이 유발되면서 동시에 가스가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렁거리고 두통이 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고 눈동자가 커져서 눈이 부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자궁내막증에 쓰는 약을 먹어도 되고, 혹은 뭐 다른 루프, 미레나라고 하는 루프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사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거기를 걷어내는 수술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당장 통증이 문제라면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는 신경을 건드려 생긴 통증이기 때문에 신경통에 쓰는 약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대상포진 있을 때 쓰는 약을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잘 들어요. 그전에는 깔끔하게 회복되지 않았던 것들이 깔끔하게 회복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렇게 만성 골반통은 사실은 일종의 신경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 있을 때 아픈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만성 골반통, 이런 통증이 만성화가 되면 방치해 놨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예를 들면 한 오른쪽에서 생긴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증을 머릿속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통증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걸 우리가 중심감각화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통증을 만성화되지 않게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게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기존 병변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통증이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저는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본인이 아픈 시기만큼 수술을 해서 좋아지는 것도 그만큼 걸린다. 따라서 통증은 어떤 종류의 통증이든 간에 빨리 그 통증을 잡아줘야지만이 만성화가 되지 않고, 만성화가 되기 전에 빨리 수술 혹은 약물 치료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당장 치료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진통제는 듣지 않아요. 만성 골반통 있는 환자들이 일반적인 진통제 안 먹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은 여러 가지 진통제도 먹어보고 다 해봤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런 환자들은 나중에 이제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 사실 마약성 진통제는 적절한 치료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만성 골반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주로 처방하는 신경통에 쓰는 약이 오히려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지 조금 더 본인의 통증을 잘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통증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공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성 골반통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환자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증을 어떤 수술적 치료나 혹은 약물적 치료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을 동반시킬 수 있다. 즉,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통증의 역시가 더 올라가고, 통증의 역시가 올라가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악순환. 따라서 통증에 대한 치료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우울한 감정에 대한 치료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치료하게 되면은 결국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 선생님이랑 함께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은 여러 치료를 받고 나서 여러 군데서 실망을 하고 살아왔던 분들, 많은 가슴의 아픔을 갖고 지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뭔가 접근을 할 때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가족의 지지가 제일 필요한데, 오히려 가족들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그냥 또 아프니, 병원 가 이상 없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성이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이자 또 아내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직장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통증, 즉 그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는 한 가족의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넓게 봤을 때 한 사회, 한 집단의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지지와 격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픈 자신을 방치하는 거는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참는 동안 혹은 그걸 견디는 동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본인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어떤 질병으로 분류가 돼서 저는 이런 병인 것 같아요 라고 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디가 불편한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오시는 분들인데 사실 저도 지나고 나면은 예전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분야가 있고 이런 거를 알게 됨으로써 그런 환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우리가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